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1년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다 보니 직장인분들이라면 슬슬 연말정산이 생각나실 겁니다. 작년에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은 분들이라면 올해도 그러길 희망할 것이고, 작년에 많이 뜯긴 분들이라면 올해는 뜯기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것입니다. 서대리 역시 연말정산 환급에 진심인 편이다 보니 매년 최소 100만원 이상은 돌려받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벼락치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뜯겨서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연말정산 환급 더 받기를 주제로 기사나 콘텐츠들을 찾아보면 10가지 넘는 노하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하우 중 하나가 소득이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소개된 모든 방법들이 실제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죠. 과세율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구간별 갭이 크기 때문에 소비를 통한 소득공제로는 실제 발생하는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낮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써야 한다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냥 안 쓰는 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겠다와 같은 계획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서대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만 집중 공략한다면 바로바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리스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면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 있는 옵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이죠. 나머지 항목들, 예를 들어 보험이나 월세 등은 이미 내고 있으니 별도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죠. 세액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파서 병원 갈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기부를 하면 10% 정도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기부 자체로 힐링도 되지만 연말정산 환급을 통한 효율 관점에서 기부는 이번 주제와 살짝 결이 달라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벼락치기를 위한 연금계좌 이용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대리TV 채널을 시청 중인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이 지나기 전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에 입금만 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것이죠.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초과하면 13.2%가 세액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700만원 풀로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면 소득에 따라 92만 4천원이나 115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라면 내년까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IRP도 내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각각 따로가 아니고 연금저축펀드 400만원을 포함해서 IRP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노후의 필수인 연금 준비도 같이 할 수 있으니 아직 연금계좌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걱정인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미 연금계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21년에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죠. 세액공제 한도까지 아직 남았다면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가 납입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리의 경우 2021년 11월까지 연금저축펀드만 330만원 입금했고 개인형 IRP는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았는데요. 12월까지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을 채울 예정이고 IRP는 최소 100만원 이상 넣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밤 11시까지 입금해도 되지만 IRP의 경우 오후 4시까지는 입금해야 2021년에 입금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세액공제 한도가 큰 IRP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는 게 좋을까요?
계좌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대리는 연금저축펀드부터 납입하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중도 인출 가능 여부라는 관점에서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기존에 정리해둔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했다면 1차 목표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은 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만 받기에는 아쉽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은 투자를 통해 노후에 필요한 연금으로 불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서대리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ETF를 매월 35만원씩 무지성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플한 방법만으로도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처럼 타이밍 잡지 않고 매월 적립식 매수만 해도 충분히 노후에 사용할 연금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매수한 종목들과 계좌 현황을 매달 공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 직장인이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만 55세까지 쉽게 인출할 수 없는 계좌에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13.2%에서 16.5%의 세금을 돌려주고 노후에 꼭 필요한 연금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는 그 어떤 직장인 재테크보다 혜택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해서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투자로 굴려서 노후 현금 흐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처럼 혜택이 좋은 연금계좌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연봉이 상승하는 효과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받은 돈을 매년 재투자하면 그 차이는 상당해집니다. 똑같이 매년 100만원씩 투자하더라도 한 명은 세액공제 받은 50만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20년 후 둘의 자산 차이는 3천만원이 넘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50만원을 추가 투자한 원금 1000만원을 빼더라도 그 차이는 상당하죠. 만약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돈이 5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100만원이라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단순히 주면 좋고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씨앗을 받는다고 관점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벼락치기를 위한 구독자님들만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